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5일, 오늘은 LG이노텍을 정리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은 작년 8월에 거의 1년 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사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3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지금 31만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크게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기타 전자 부품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핵심 사업은 광학 솔루션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핵심 거래처인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 정리를 다시 하면 카메라 모듈 등 광학 솔루션이 약 81%, 전체 회사의 매출의 81%고요. 기판 소재 7.6%,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이 8.7%, 기타 전자 부품이 2.7%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쉽게 카메라 모듈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 부문입니다.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3D 센싱 모듈,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등을 만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 3.5조 원으로 글로벌 1등 회사라고 합니다. 기판 소재입니다. 기판 소재는 뭐 반도체 기판, 그다음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디스플레이 마스크, 포토 마스크 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쪽은 스마트폰, TV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도 뭐 제가 용어를 어려워서 넘어가고,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약 4천억 가량이 매출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다음 전자 부품은 기타 파워 솔루션이나 스마트 커넥티비티 솔루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모듈은 작년에 31% 상승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원재료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제품들은 좀 넘어가고, 왜냐면 핵심 제품이니까. 주요 원재료로는 이 광학 솔루션의 주요 원재료로 소니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가 매출 원가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구입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수혜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보면 이미지 센서 가격만 보면 22년에는 약 41%, 아까 카메라 모듈이 31% 상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원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올해 1분기는 판매 가격이 약간 1.9% 떨어졌다고 했는데 원가는 이미지 센서 가격은 2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많이 안 좋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입니다. 이 회사 추정을 해본 건데 약 3조 3,502억을 단일 고객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일 고객이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이겠죠. 근데 이 회사 1분기 매출이 4조 3천억이니까 추정해보면 약 76%가 애플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 같고요. 작년에 분석했을 때 보면 그 당시엔 73% 정도였으니까 애플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 자본 배당입니다. 이 회사 일단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 당시에는 한 4조에서 5천억, 5조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7년 이후에 7조 원대로, 아마 27년에 듀얼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9조 원대로 상승하고 2021년에 15조, 아주 다이내믹하게 올랐죠. 그리고 22년에 19조까지. 요때 주가가 41만 5천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0년, 올해는 일단 매출은 크게 줄지는 않는데 많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에 이전 건 좀 넘어가고 2019년에 4천억까지, 그죠? 여기 보시면 1천억, 3천억, 2천억, 1천억, 2천억, 2천억대 하다가 19년에 4천억대, 그리고 20년에 6,800억, 21년에 1조 2천억.
아주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22년에도 이 정도 이익이 지속됐고요. 근데 올해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이게 주가 하락 이유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은 6,490억에 유동자산 4조 3천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은 5조 1,900억, 총부채는 5조 2,400억, 부채 비율은 123%입니다. 자기자본은 4조 2,600억으로 PBR은 1.75배 수준이고요. 비교기업 삼성전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네, PBR이 약 1.38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보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삼성전기는 부채 비율이 42%로 상대적으로 재무적으로는 더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매출액은 9조 4천억으로 LG노텍 매출이 아까 19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이 회사 규모는 삼성전기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삼성전기가 높고요.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4조 3,758억에 영업이익은 1,453억, 분기 순이익 832억이었습니다. 네,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이익은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2분기는 약 3조 5천억,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시장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리포트에서도 뭐 200억 나온다, 150억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추정컨대 어쨌거나 작년 2분기에 2,800억이었으니까 뭐 거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PER로 보면 작년 9,798억 당기순이익의 PER은 7.6배고요. 올해 예상치는 7,500억 정도 나오니까 PER은 9.85배. 이 정도 이익이 나도 PER은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배당입니다. 이 회사 3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 2,617원이고요. 그럼 시가배당 수익률은 0.83%입니다. 작년만 비교하면 4,150원으로만 계산하면 시가배당 수익률은 1.32%고요.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가고요. 3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7조 4,433억 원이고요. 외국인은 약 21%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4만 9천원, 작년에 분석했을 때는 34만 9천원이었고요.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전과 비교해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22년 6월에 37만 2,500원이었고요. 최근 최바닥이 3월 달에 24만 8천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요때 거의 25만원 정도면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해서 300일 이평선 넘는 상승 추세를 전환됐고요.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는 6월 26일 날 베트남 생산법인이 1조 3조 원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은 이 회사는 2017년 이때 애플 아이폰 듀얼 카메라 탑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2021년 이때 주요 저항선 18만원 정도였죠. 요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가파르게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25만원이고요. 역사적 고점은 41만 4,500원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그냥 봐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작년 말까지 팔다가 올해 한 4, 5월부터 급격하게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최근 1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면 외국인이 약 127만 주 순매도고요. 기관은 72만 주 순매수입니다. 올해만 보면 외국인은 56만 주 순매도고 기관은 121만 주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산 걸로 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 7월 4일자 보고서고요. 2분기 실적
크게 감소하겠지만 시장보다는 예상치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얘기고요. 특히 3분기에 이제 아이폰 15 신규 모델 출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쪽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학솔루션 부분 적자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용이 감소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제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을 비교했는데 제가 본 건 1분기 보고서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원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베트남 1조 3조 원 투자에 대해서 카메라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24년에 완공하고 25년부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고려를 주요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결론은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베트남 광학솔루션 공장 증설에 관련해서 스팟 이슈로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바닥 다지기 예상보다는 최악은 아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과 원가 개선이 원인이다. 요거는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원자재 가격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환율 수혜 및 원가가 떨어지니까 수혜를 보는 것 같다.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다가오는 성수기 같은 얘기고, 이것도 아이폰 15 구체적으로 썼네요. 전 모델에 48 이게 메간지는 잘 모르지만 카메라를 적용하고 있고, 최상위 모델에는 폴 디드 줌 카메라 탑재도 한다. 그래서 당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폰 15 흥행 여부가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계속 반복되는데요. 근데 요거는 일단 주요 공시 먼저 보겠습니다. 6월 23일자 공시고요. 제일 먼저 공시된 건 작년 8월에 공시됐습니다. 8월에 공시되고 계속 미확정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향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테슬라의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에 관련된 루머가 있는 모양이고요. 당사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성전기 분석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8월보다 좀 빠른 6월 달에 처음 공시가 있었고요. 규모도 1조가 아니라 5조 원대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역시 미확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수주와 관련해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싸우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서울경제 7월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수혜가 예상된다 얘기고요. 다음 뉴시스 7월 4일자 뉴스입니다.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선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LG노텍은 적자를 겨우 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애플이 매년 3월 3분기 정도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따라서 2분기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아무래도 2분기는 보릿고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경제뉴스에서는 좀 색다르게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제규어 랜드로버 최우수 협력사로 LG노텍이 선정됐고, 전장 부품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딜사이트 뉴스에서는 6월 26일 베트남 하이퐁 1조 3조 원 투자 발표, 낮은 인건비를 고려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투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이폰 15 출시, 그 다음에 테슬라 납품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당사의 가장 큰 매력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LG전자고요. 40.79%,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LG 33.67%, 그리고 LG의 최대 주주는 구광모 회장이죠. 15.95%입니다. 최근에 공시된 것 중에서는 6월 7일 날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11.48% 공시도 있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LG노텍은 핵심 고객 애플에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기와 비교하면 자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매출은 2배 규모의 회사입니다.
23년 올해 매출 정체와 이익 감소로 주가가 2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반기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흥행이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 공장 증설 발표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이슈는 현재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비교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021년, 22년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한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영업이익이 1조 또 넘어가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과거에 최고가인 40만 원대까지 넘어가려면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는 숫자가 예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